얼마 전에 제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이 뒤집어질 뻔한 일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화도 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셨다가 유리창에 전단지가 끼워져 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 많았습니다. 부동산 광고도 있고, 세차 광고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 대부분 버렸는데요.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지난 9월 중순쯤이었습니다. 그날도 날씨가 참 좋았어요. 아내가 아침 일찍 깨우더니 오늘 날씨 좋은데 근처 산책로 가지 않을래요? 하길래 저도 좋다 싶어서 바로 옷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앞 유리창에 뭔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또 광고지겠거니 했죠. 차에서 내려서 그걸 빼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에 사는 김철수라고 하고요. 올해 65입니다. 평범한 퇴직자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랑 차 한잔하고 가끔 손주들 보러 가서 용돈 쥐어주는 게 낙인 그런 평범한 노인네입니다. 아파트 주차 관리 안내라고 크게 써 있고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10월부터 주차 요금제가 변경됩니다. 새로운 주차 등록을 위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차량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밑에 네모난 QR코드가 크게 인쇄돼 있었어요.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워낙 크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공지 자주 하거든요. 아, 주차 시스템이 바뀌나 보다 싶었죠. 아내가 차 안에서 뭐해요? 하고 물어서 주차 관리 바뀐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QR코드를 향해 휴대폰을 가져다 댔죠. 찰칵. 그냥 한 번 사진 찍듯이 찍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깜빡이더니 뭔가 로딩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뜨지 않더라고요. 안 되나? 싶어서 한 번 더 찍으려다가 아내가 빨리 가요. 늦겠어요 해서 그냥 전단지를 구겨서 조수석 발밑에 던져놓고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사진이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을 줄은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산책로로 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주변에 단풍도 물들기 시작해서 정말 기분 좋게 걸었어요. 아내는 계속 꽃사진 찍느라 정신없고 저는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가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아내가 이제 그만 갈까요? 해서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게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휴대폰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요즘은 습관처럼 휴대폰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카카오톡에 이상한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인증번호 6자리 21만 4,985. 3분 안에 입력하세요. 제가 뭔가 인증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냥 스팸이겠거니 하고 무시했어요. 요즘 스팸 문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 문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좀 이상했는데 뭐 폰 회사에서 보낸 거겠거니 했습니다. 가끔 그런 업데이트 한다고 문자 오잖아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TV를 보고 또 낮잠도 좀 잤습니다. 완전히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런데 저녁 7시쯤이었을 겁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엔 은행 문자였습니다. 국민은행 출금 300만 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742만 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0만 원? 제가 출금한 적이 없는데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뭘 샀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내도 깜짝 놀라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급하게 은행 앱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앱을 여는 순간 또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은행 출금 700만 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42만 원. 7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제 통장에서 1000만 원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저한테는 손주들 돌잔치 준비하려고 모아둔 돈이었고, 아내랑 내년 봄에 제주도 한번 가보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고, 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저는 정신없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서 상담원이 안 받더군요. 자동응답만 나오고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내는 옆에서 계속 우시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지만 돈은 정말로 나간 게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평소와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 이상한 곳에 간 것도 없고,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것도 없고, 카드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때 새벽 3시쯤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 그 주차 안내 전단지. 아침에 차 유리창에 끼워져 있던 그 종이 말입니다. QR코드를 찍었던 거요. 설마 그게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싶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QR코드 사기, 주차 전단지, 사기 이런 키워드로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차장 전단지, QR코드 조심하세요. 스마트폰 해킹 주의. 가짜 주차 안내문으로 수억 원 피해. 악성 앱 자동 설치. QR코드 한 번 찍었을 뿐인데 통장 텅텅. 저는 그제야 제가 당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당할 수가 있나?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직원 얼굴이 심각해지더군요. 손님, 혹시 어제 이상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주차 안내 전단지에 있던 QR코드를 카메라로 한번 찍긴 했는데요. 그게 문제인가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 그게 피싱 사기입니다. 요즘 주차장에 가짜 전단지를 붙여놓고 QR코드로 유인하는 수법이 정말 많아요. 특히 대형 아파트 주차장이 주요 타깃이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냥 주차 안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기였다니. 직원의 설명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악성 QR코드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거든요. 그러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해커한테 넘어가는 거죠.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 심지어 화면까지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입력한 비밀번호도요? 네, 다 넘어갔을 겁니다. 손님이 저녁에 은행 앱을 여신 거죠? 그때 범인이 손님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손님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도 범인이 실시간으로 받아서 송금한 겁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제가 아무리 신경 써도 그냥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니.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범인들이 대포 통장을 여러 개 거쳐서 돈을 빼돌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행에서 경찰서 연락처를 알려줘서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악성 앱이 깔려 있네요. 이거 중국산 악성 코드인데 요즘 이걸로 피해 입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주차장 전단지, 수법이 최근 급증했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앱을 설치한 기억이 없는데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 자동 스캔 기능이 있잖아요. 그냥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기만 해도 악성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죠. 특히 손님처럼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더 취약합니다. 수사관은 제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런 피해 사례가 수백 건입니다.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하고요. 특히 최근 3개월 사이에 주차장 전단지, 수법이 폭증했어요. 범인들이 새벽이나 밤에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차마다 전단지를 끼워 놓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당한 거예요? 네, 손님 아파트에서만 벌써 5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요. 하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하는데 왜 미리 경고를 안 해줬을까? 손님, 이번 사건은 수사하겠지만 솔직히 범인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돈도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사관이 제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손님, 이번 일을 계기로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한테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주차장 전단지에 QR코드는 찍지 마세요. 진짜 관리사무소 공지라면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도 붙어 있을 겁니다. 전단지는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QR코드는 절대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지 마세요. 정말 필요하면 공식 앱을 통해서만 스캔하시고요. 민감한 정보는 절대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하지 마세요. 특히 카드 뒷면, 통장, 신분증, 인증번호 같은 건 절대 금물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제 지갑이자 신분증이자 은행 통장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손주들 돌잔치는 어떻게 하지?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찾기 힘들대요. 수사는 하지만 기대하지 말래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돈은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흔적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공지가 나왔습니다. 최근 주차장에서 가짜 주차 안내 전단지로 인한 피싱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차량에 직접 전단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QR코드가 있는 전단지는 모두 사기이니 절대 스캔하지 마시고 즉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지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걸 일주일 전에만 붙여줬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이미 1,000만 원을 잃었고 우리 아파트에서만 최소 5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QR코드는 절대 찍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자녀한테 물어봅니다. 주차장에 전단지가 끼워져 있으면 보지도 않고 바로 버립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알림은 바로 삭제합니다. 아무리 급해 보여도 일단 무시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제 재산을, 제 마음을 지켜줍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요. 중국에 있는 조직원 일부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체념한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손주 돌잔치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내년으로 미뤘고요. 아내는 아직도 가끔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교훈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제 1,000만 원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주변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창피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그러면 다들 놀라시면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주차장에 전단지가 끼워져 있으면 절대 QR코드를 찍지 마세요. 관리사무소 공지는 게시판에 붙습니다. 차에 직접 붙이지 않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1,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요즘 은행이나 구청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시간 나시면 꼭 참여해 보세요. 저도 지난달에 구청 교육 다녀왔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자주 이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있더라 하고요.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찍는 것도 이제는 조심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찍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그 한 번의 생각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1,000만 원을 잃었지만 대신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부디 제 실수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다른 사기 수법을 아신다면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요. 한 분이라도 더 제 실수를 통해 배우신다면 제 1,000만 원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